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정원 융자의 표정원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말 크레딧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크레딧을 높여놓지 않으면 굉장히 그쵸 좀 제약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네, 일단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낮으신 분들은 네. 자존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좀 위축되죠. 네, 위축되고 뭐 이거 죄진 것도 아닌데 괜히 점수가 너무 나쁘면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네. 그런 이상한 심리전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만큼 미국 생활에서는 크레딧이라는 게 참 소중해요. 네. 우리가 많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크레딧이 나쁘면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네. 또 크레딧이 좋으면 많은 또 베네핏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은 항상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오늘 제가 그 처음 크레딧 어떻게 이제 이민 오시거나 이럴 때 처음 크레딧 쌓는 거부터 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점수 어떻게 빨리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미국 처음 와서 크레딧을 어떻게 쌓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물론 주변 분들 뭐 도움도 있었겠지만 어떤 뭐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솔직히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신 분도 크레딧이 없지만 네. 이제 막 뭐 하이스쿨 졸업한 우리 네. 자녀분들도 크레딧은 없는데 그 자녀들도 부모가 미리 안다면 조금 더 빨리 크레딧을 쌓게 해주고 또 조금 더 빨리 어떤 재산이나 뭐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쟤는 몰게지 특히 집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융자인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크레딧이 참 소중해요. 네. 크레딧 특히 점수가 그 점수 때문에 그 점수는 이자를 관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자를 더 싸게 사면 먼틀리 페이먼이 줄어들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크레딧 점수가 좋으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예요. 물론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인트레스트 프리도 받을 수 있고 네. 우리가 왜 이자 안 내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자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융자 그다음에 각종 보험들 있죠. 네. 자동차 보험, 집보험, 뭐 생명보험까지도 크레딧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 페이먼 그 자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크레딧은 어떻게 관리하는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네. 예,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크레딧이 이제 좋다라는 건 보통 이제 몇 점 정도부터가 될까요? 예, 760점 플러스는 뭐 융자에서는 네네. 거의 똑같이. 그 다음에 800점이 넘어도 상관없이 760점만 넘으면 좋은 건데요. 네. 이 크레딧에는 세 가지 크레딧 에이전시가 있어요. 네. 첫째가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그 다음에 엑스페리언. 세 군데에서 이 미국 전역을 관장하는 크레딧 에이전시예요. 네. 근데 이 크레딧 에이전시가 저희 몰게이지 같은 경우 융자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풀 몰게지 리포트라 해서 이 세 군데에서 주는 모든 점수를 같이 종합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와 제일 나쁜 점수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 점수를 써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중간 점수가 이제 본인의 점수가 돼서 그게 이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렇군요. 최소한 이제 760점 이상은 돼야 그렇죠. 좋다. 그 중간 점수가 760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몇 점까지 이제 올라가면 더 좋나요? 뭐 800점 넘어서 뭐 보통 어떻게? 800점 넘으면 아주 엑셀런이라 그러죠. 그리고 네네. 많이 없으세요 생각보다. 800점 그래요. 800점 넘는 분들이. 그러니까 크레딧을 아예 사용을 안 하시고 너무 안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또 크레딧 히스토리 자체가 많이 되시고 그러니까 요 크레딧을 결정하는 게 크레딧 히스토리 그다음에 그 어카운트 페이먼 히스토리 그러니까 크레딧 그 자체가 시작한 지가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페이먼을 또박또박 늦지 않게 내시고 그다음에 누군가 크레딧 책을 여기저기서 자주 안 해보고 그다음에 그
그 디라이게토리나 콜렉션 뭐 이래가지고 나쁜 크레딧,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보면 콜렉션, 뭐 저지먼, 뭐 뱅크럽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크레딧이 거기서 퍼센테이지로 또 크레딧 점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 크레딧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예요. 뭐 얄짤 없어요. 아. 네, 국물도 없습니다. 0.001%만 아니래도 크레딧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죠. 네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미국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크레딧에 관련된 내용, 특별히 오늘은 이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또 필요한 크레딧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러면 뭐 한국에서 이민을 오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성인이 돼서 크레딧 쌓아야 되는 우리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처음 크레딧을 쌓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보통 집융자 때문에 상담을 오시면 네. 이제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한국에서 갓 이민 오셨거나 그래도 이제 뱅크 어카운트는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뱅크에서 주는 데뷔 카드가 크레딧에 올라갈 거라고 거기 비자라고 써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걔는 크레딧하고 아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네. 내 돈 내가 쓰는 거예요. 이 저기 크레딧에 올라가는 크레딧은요, 보통 집융자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정말 크레딧 카드, 신용 등급이 되는 신용 카드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학자금융자 뭐 요런 것들이 다 크레딧에 올라가지. 네. 집 렌트비, 뭐 가스비, 전기세 뭐 이런 거는 크레딧에 올라가질 않아요. 뭐 이분 내가 쓰는 핸드폰 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 크레딧을 올리려면 크레딧 살려면 일단 크레딧 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에 지금 뱅크 갖고 계시는 은행에 가셔서 뭐 자녀분들도 솔직히 저 어카운트를 하나 터주셨을 테니까 가셔서 시큐얼 크레딧 카드라는 걸 신청하세요. 네. 그건 뭐냐면 내 돈 내고 내가 쓰는 크레딧 카드예요. 일종의 뭐 한 300불짜리도 있고 500불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내 돈을 예치하고 내가 썼다가 도로 갚으셔야 돼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은 그걸 내가 내 돈 썼으니까 매달 먼틀리 나오는 빌은 그냥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하셨다가 도리어 크레딧을 망친 적이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내 돈 맡기고 내가 쓰는 크레딧 카드라도 그거는 꼭 먼틀리는 꼭꼭 내시고 웬만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내시면서 또 쓰시고 내시고 이렇게 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걸 하나 신청하시고 그게 넘버 원이고요. 네. 넘버 투는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authorize user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뭐죠? 만약에 우리 그 영희님이 네. 저기 크레딧 카드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크레딧 카드만 없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도 없는 거예요. 네. 오자마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위의 지인 뭐 언니, 오빠, 네. 동생 아무나 굉장히 친하신 지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크레딧 카드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분한테 저 그 크레딧에 어토라이즈 유저로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내 크레딧에 어토라이즈 유저로 올려주고 또 쓰고 갚는 그 모든 히스토리를 그리고 그 크레딧 카드가 이슈된 시각이 뭐 한 10년 전이다. 네. 그럼 10년의 크레딧 히스토리를 그에게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크레딧 이 아이나 뭐 이 분은 지금 현재 크레딧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히스토리를 심어드리는 건데 네. 진짜 무슨 어떤 부모 자식 관계나 친인척 관계 아니면 내 친구한테 내 크레딧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이제 어떤 지인이 나한테 어토라이즈 유저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크레딧 카드 10,000불짜리에 저 사람을 이름을 어토라이즈 유저로 하면 저 사람이 내 크레딧을 도용할 수 있겠다라는 오해를 하세요. 네. 자, 어토라이즈 유저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그 카드 홀더, 카드의 주인이
요즘에 웹사이트 많으니까 웹사이트에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네,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김철수란 분 이름을 여기다 좀 넣어달라. 이분 소셜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오냐면 아멕스가 김철수란 사람 이름을 딱 프린트를 해서 네. 집으로 그 카드 홀더의 집으로 배달이 돼요. 네네. 그거를 안 주시면 돼요. 그리고 번호를 알 수도 없죠. 김철수란 분이 그 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크레딧만 넣어주시는 거지. 솔직히 그거를 그분이 도용할 수 있는 뭐 몰래 훔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네.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민 초창기에 왔던 친한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건요. 저도 뭐 거진 30년 동안 융자를 했으니까 여러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어토라이즈 유저를 넣어준 크레딧이 아주 나쁜 크레딧 카드예요. 막 레이 페이먼도 있고 아멕스나 뭐 비자를 해주셨는데 거기 막 몇만 불씩 밸런스가 있고 거기다가 뭐 별로 오픈한 지도 오래 안 됐고 이런 거는 네. 해주시면 아주 독입니다. 그것도 같이 그러면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쁜 것도 공유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크레딧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공유 안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어토라이즈 이분이 뭐 혹시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살 때 그런 크레딧이 필요했을 때 빌려드렸다가 네. 이제 뭐 끝나면 다시 카드 홀더가 거기 전화를 하거나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캔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없어져요. 이게 그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아도 되는 거군요. 이름만 올라가 있어도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본인은 그 신청한 당사자는 못 쓰고요. 카드 홀더만 쓸 수 있는 네, 카드인데 네. 이 카드 홀더가 이분한테 너무 크레딧이 없으니까 특히 왜 부모님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한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뒤져보세요. 뭐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뭐 5,000불, 6,000불짜리 어딘가 있는데 뭐 이자가 좀 비싸서 안 쓰던 거 있잖아요. 네. 밸런스 없는 거. 이런 거 그냥 주세요. 그거 심어주세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안 올라가고 히스토리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이 그 방법이고 네. 또 이제 그 자녀분이나 새로 이민 오신 분이 요 어토라이즈 유저를 하나 하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TJ 맥스나 네. 무슨 어디 가면 왜 10% 뭐 20% 할인하라고 뭐 그렇죠. 자기 스토어 카드 하라고 네, 그런 사람 네. 많죠.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카드가. 그리고 뭐 큐티나 뭐 네. 쉘이나 이런 데 가스 컴퍼니도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어토라이저 유저 하나 올려놓으면 히스토리가 생겨서 뭐 신청만 하면 나오시니까 이런 것도 한두 개 해주셔야 돼요. 네. 또 여기서 주의할 점. 네, 네. 저희 손님 하나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메이스에 갔는데 네. 오픈을 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네. 세금도 다 디스카운트 받 좋으셔갖고 이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예쁜 옷을 사시고 그거를 사시고 메이시 카드를 오픈하셔서 사셨는데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비리 왔길래 갚았어요. 갚았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한테 크레딧을 뽑으셨는데 네. 2불 있죠? $2. 네, 네. $2가 연체 레코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2불을 안 내셨으니까 자기는 다 갚았는데. 네. 자, 요럴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분명히 갚았는데 1, 2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네. 지나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점수가 800이 넘던 분이 640으로 떨어지셔서 집을 못 사셨어요. 집을 결국은 못 사게 되는군요.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세상에. 네. 그런 2불이 참 1불, 2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지. 어떤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인정에 호소해봤자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메이시에 가서 따지셨대요. 왜 이런 비를 보냈냐. 근데 메이시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메이시의 어떤 시스템이 30일 이상 연체하면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컴퍼니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예, 절대 자비가 없어요. 네.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챙기는 수밖에 없네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레딧을 쌌때 어떤 그 나쁘게 될 그런 어떤 요지를 또 감안하셔서 이런 걸 주의하셔서 싸시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어토라이즈 유저나 뭐 새로 하시는 분 이렇게 오시면 한 2, 3개월이면 점수 700점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요? 예, 바로 집 사실 수 있어요. 크레딧 네. 없다고
너무 이렇게 나는 집을 못 살 거다, 자동차를 못 살 거다, 뭐 그런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처음 크레딧을 쌓으시는 분들을 위한 팁. 와, 정말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뭐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집도 저는 몰개지, 네네. 집융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크레딧을 올려서 집 바로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집을 나는 못 살 거야. 몇 년은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혹시 뭐 인컴 할 텐데 이제 자녀분들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바로 했단 말이에요. 네. 시작한 지 뭐 저 오늘 시작한 지 한 2주 됐어요. 막 이래도 네. 크레딧 점수만 있고 새로 시작한 잡이 월급만 정확히 나오고 그다음 월급이어야 돼요. 비즈니스는 네, 아닙니다. 네, 예, 네. 어디 뭐 취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2년 동안의 히스토리는 학교 다닌 걸로 충당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뭐 그러면 그 자녀는 뭐 다운 페이먼은 부모님이 기프트를 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럼 집 한 채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네요. 예, 예. 네. 요즘 이자가 비싸서 제가 집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간 살 수 있는 네, 그렇죠.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일단 예.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내에 이 크레딧 점수를 확 올리는 또 팁이 이제 뭐 연결되겠네요, 이 부분과. 그렇죠. 네.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토라이즈 유저 있잖아요. 네. 어토라이즈 유저를 10분 활용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으신 분 크레딧을 좀 심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좋은 영향력이 내 크레딧에 확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어토라이즈 유저는 보통 한두 개의 좋은 크레딧 잘 갖다 놓으면요. 한 4, 50점에서 많이는 100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네. 너무 이게 좋은 크레딧을 잘 골라서 그러니까 모내기 하듯이 잘 심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크레딧 점수는 네. 제일 많이 그러니까 뭐 콜렉션, 저지먼 이런 아주 뭐 연체 기록 이런 거 빼고서 그냥 보통 사람이 크레딧을 많이 확 올리는 방법은요. 네. 크레딧 카드예요. 아. 카드에 밸런스가 많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으면서 혹시 카드 빚 있으세요? 그럼 저 없어요. 저는 쓰고 바로 갚아요. 요번 달에 쓴 거 빌 나오면 바로 갚아요. 네. 자, 빌 나와도 바로 갚아도 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네. 내가 뭐 10,000불짜리 크레딧 리밋이 있는 카드를 5,000불을 쓰고 빌을 받자마자 5,000불을 갚았어요. 네. 그러면 난 빚이 없잖아요. 네. 본인 생각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뭐 스토어에서 뭐 하면서 결제하는 동시에 밸런스라는 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크레딧을 딱 뽑은 순간에는 항상 그 밸런스가 아무리 그 다음 달에 갚아도 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맨날 크레딧 카드를 쓰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페이를 하겠어요. 바로 갚아야 되는 거네요. 원래 갚아야 되지만 그건 네. 너무 힘들고요. 네. 어떤 팁이 있냐면은 보통 우리 크레딧 카드 쓰고 나면 빌에 듀 데이트가 나오죠. 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크레딧 카드는 듀 데이트가 뭐 11월 30일까지다. 네. 그러면 11월 20일까지 다 페이드 풀을 하세요. 열흘 전에. 일찌감치 적어도 10일 전에. 적어도 10일 전에. 왜냐면 그 사람들은 두 데이트를 확정해 놓는 그 자체가 네. 자기네가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하는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뭐 10,000불짜리 10,000불을 다 써도 그 10일 전에 갚으시면은 네. 밸런스가 없는 걸로 나와요. 크레딧 풀할 때는. 그러니까 듀데이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군요. 많이들 기다리세요. 네. 자동 이체로 해놓고 두 데이트에 딱 선정하신 분이 많아요. 네. 뭐 또 힘들어서 그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미니멈 페이먼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내시려면 이왕이면 두 데이보다는 조금 일찍 선정해 놓으셔.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그렇죠. 세팅을 해 놓으시면 네네.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크레딧 점수예요. 지금 점수 확 올리는 방법이니까 네네. 점수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면 듀데이에 맞춰서 내면 점수에는 도움 별로 안 돼요. 그냥 별로 계속 안 있는 돼요? 거예요. 그 점수에 머무를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 점수를 조금 빨리 땡기려면 밸런스를 줄여야 되는데 네. 눈속임이죠. 어쨌든 밸런스는 두 데이의 줄이나 뭐 좀 일찍 줄이나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없는 채로 계속 놔두는 거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크레딧 카드가 리미트가 10,000불짜리가 있고 뭐 네. 우리가 크레딧 카드 쓰고 바로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크레딧 카드가 리밋이 10,000불짜리가 있고 크레딧 카드 리밋이 1,000불짜리가 있어요. 네. 크레딧 카드 10,000불짜리 리밋을 1,000불을 쓰는 것과 크레딧 카드 리밋이 1,000불짜리를 1,000불을 쓰는 것과 그 크레딧 카드 점수, 크레딧의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자, 10,000불짜리를 1,000불을 썼으면 그분은 10%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1,000불짜리 1,000불을 썼으면 100%예요. 100%를 놔두면요. 네. 크레딧 점수가 40~50점씩 떨어져요. 1,000불짜리를 1,000불을 쓰면 1,000불 리밋 있어서 썼어. 네. 그렇다고 또 썼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갚고 2달 전에 갚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들 크레딧 카드 외에 월렛을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페이를 하다가 보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도 리미트가 조금 많고 이자가 싸고 그런 거를 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계획 있게 쓰셔야지 크레딧 점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 그 크레딧을 여기저기서 많이 뽑아보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내 크레딧 여기저기 책값을 많이 해보면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네. 그쵸? 그런 얘기는 또 많이 들었어요. 네. 체크하면 할수록 떨어진다. 맞아요. 네. 그래서 누가 내 크레딧 카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도 알고 계시는데 네. 자, 제일 많이 하시는 그게 보통 인콰이어리라 그래요. 네. 남이 내 크레딧을 뽑는 거. 네. 그 인콰이어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 풀이 있고 소프트 풀이 있어요. 네. 하드 풀은 뭐냐면 저희 같은 몰게지 컴퍼니 아니면 자동차,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진짜 정식으로 뽑아보는 거를 하드 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앱 같은 거 있죠 요즘에. 네네. 크레딧 뭐 파이코 점수 나오는 앱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소프트 풀이라 그래요. 네. 그거는 솔직히 인콰리에 안 쳐줘요. 소프트는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주의할 건 이 하드 풀인데요. 가장 그 인콰이리는 24 month에 24개월, 네. 2년이죠. 5번 이상 뽑으면 그 다음 뽑는 거는 5점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딧도 뭐 그 전에 뽑은 것까지는 생각할 건 없고 2년 안에 5번 이상을 뽑으면 점수가 5점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예요. 제가 경험해서 볼 때.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동차 사러 가실 때. 자동차를 사러 가면 나는 분명히 이 자동차 딜더 한 군데 갔어요. 네, 현대차에 가서 현대차가 기아 맞나요? 제가 차 알못이에요. 자동차 참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나는 분명히 한 군데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나는 자동차를 사갖고 나왔는데 내 크레딧 리포트에 인콰이리가 막 7번에서 9번이 뜨는 거예요. 한 군데만 갔는데. 네네. 아니 많이들 그러세요. 그 나한테 아니 나 한 군데밖에 안 갔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 자동차 딜러는요. 거기 안에 계시는 그 파이낸셜 매니저들은 그 어떤 은행에서 융자를 뽑아주는가에 따라서 자기네 어떤 커미션도 많아지고 또 이자 차이도 있으니까 손님을 위해서 샤퍼라운드 해주고 그래서 한 번에 한 7, 8개 쫙 보내요. 손님 인포메이션을. 그렇군요. 그게 시스템으로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차 한 대 딴 데 가지도 않았는데 한 번 갔는데 막 인콰이리가 있으니까 막 화나죠. 화나죠. 그렇게까지 되는 거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한 군데 갔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차를 만약에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 분이 차를 바로 사셨다면 점수는 참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차는 안 사시고 집을 사고 사세요. 그렇군요. 네. 부탁드립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십시오. 뭐 어떤 이유로든 이제 뱅크럽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이제 몰기지 론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몰기지 론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또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뱅크럽시는 사실 이렇게 월딩만 들으면
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뭐 파산을 한 거다 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요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좋으면은 뱅크럽시를 하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뱅크럽시를 파일하시고 자, 꼭 이게 중요합니다. 디스차지. 네. 그러니까 모든 분이 나 뱅크럽시 파일한 데이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뱅크럽시가 디스차지한 데이트서부터 딱 정확하게 그 데이트에서 2년이 지나면 FHA라고 그 거버먼트가 Federal Housing Association에서 PMI를 저기 해주는 네. 그 거버먼 릴레이ted 융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2년만 지나면 집융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4년만 지나면 디스차지 데이트에서 정확하게 날짜 하루도 안 어기고 4년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레귤러 컨벤셔널 론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말이에요. 네네. 아예 뱅크럽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아예 크레딧을 안 쓰세요. 모든 걸 캐시로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또 크레딧을 써야 아까 제가 처음 그 크레딧 쌓는 사람처럼 크레딧을 또 쌓으셔야지 또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처음 크레딧 쌓는 사람들처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또 되는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예, 뭐 그런 거는 다시 그러고 나서 집도 사셔야 되고 자동차도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뱅크럽시를 파일했다고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 네. 거는 이제 전문인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하나하나 또 쌓아나가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뱅크럽시보다 더 안 좋게 융자 컴퍼니 입장에서는 폴클로저라 그러죠. 네. 집을 그 차압된 집을 그렇죠.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분들은 그 7년이 지나야 돼요. 그 아까 얘기하는 그 정부 보조하는 융자는 4년이고요. 네. 그 폴클로즈 데이트가 있어요. 그때 뱅크럽시 하신 분이나 폴클로즈 하신 분이나 보기 싫으니까 다 서류를 많이 버리세요. 그래서 그 서류 갖다 주세요. 그러면 막 변호사 찾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거 하셨으면 그거를 꼭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일단은 그 폴클로즈 하신 분들은 FHA라고 거버먼 릴레이 론은 4년, 네. 그다음에 그 레귤러 컨벤션은 7년 후에는 얼마든지 융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제가 아까 왜 서류를 킵하라 그러시냐면은 이 모든 이 두 개에 대한 이 크레딧 레코드는요. 10년이 지나면 지워줘야 돼요. 크레딧에서. 그게 크레딧 법이에요. 네네. Fair Credit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워줘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지워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지워진 사람도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폴클로저는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요. 옛날에 그 서프라임 사태 아시죠? 그렇죠. 그때 네. 이후면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근데도 아직도 네. 안 지워지신 분이 있고 그 남아서 왜 귀퉁이에 크레딧 리포트 뽑으면 계속 같이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때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네.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미 10년이 시간이 지났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네. 그 각 아까 얘기한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엑스페리언에다가 그 서류를 카피를 보내셔서 지워달라고 리무벌 신청하면은 네. 없애주세요. 10년이 지난 거면. 그러면은 원래는 그게 지워져야 되지만 안 지워지는 경우도 안 지워진 있으니까 분도 많아요. 그것도 이제 누락이 돼서.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내 크레딧은 내가 챙겨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뭐 사소한 일로 아까도 뭐 이불로 이불. 컬렉션 지금 생각해도 마음 넘어가고 아파요. 네, 뭐 그러신 분들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유틸리티 빌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잘 내시지만 그게 조금 좀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사 전후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 제가요. 네. 그래서 그 크레딧 메인테넌스 하는 앱을 깔려 그러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왜 우리 뭐 뱅크 어카운트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 들어가면 뭐 스코어 알려주는 정도의 그런 매체는 사실 네. 점수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아. 그나마 그래도 제가 조금 선호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깔아준 앱은 크레딧 칼마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크레딧 칼마라는 그 앱에는 그 뚜리 뷰러 지금 아까 얘기한 뭐 트랜스유니언, 에코팩스, 엑스페리언 세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에코팩스하고
트랜스유언 요 두 점수만 나와요. 아까 네. 제가 그랬죠. 3개 중에 중간 점수라고. 그렇죠. 그럼 일단 네. 점수를 보려면 2개 중에 나쁜 점수가 본인 점수인데요. 네. 요게 이 기능이 있어요. 요 크레딧 칼마라는 회사는 공짜예요. 프리 사인업이에요. 네. 프리 사인업인데 이거를 해놓고 내 이제 전화기에 깔아놓고 내가 수시로 내 크레딧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체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뭘로 버냐면 그 각종 크레딧 카드 회사 뭐 퍼스널 융자 회사에서 우리한테 융자 좀 해라 막 이렇게 그 광고들이 뜨는데 그거는 네. 좀 무시하셔도 돼요. 뭐 그거를 꼭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네. 거기에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 콜렉션 있죠. 네네. 콜렉션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냐면 메디컬 콜렉션이 참 많아요. 아. 내가 의사한테 스페셜티 의사를 갔어요. 이게 뭐 솔직히 주치의는 바로바로 뭐 내고 뭐 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주 안 가는 왜 스페셜리티 닥터 있죠.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피부과라든지 이렇게 왜 주치의가 리퍼해서 간 데는 뭐 코페이가 60불이다 50불이다 있는 거 네. 어떻게 뭐 체크아웃 하다 보면 안 내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네. 이 너무 마음 아프게 이분들은 얄짤없이 콜렉션으로 보내요. 연락이 안 되면. 빌 2번 보냈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못 내셨던 분이나 아시다시피 요즘은 우편물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 가정에 배달되는데 사고가 많이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때 도착 안 모르겠는데. 하고. 네.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 받았는데 콜렉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조금 빨리 알고 빨리 대처하면은 아무래도 그거 좋고 그거에 훨씬 좋고 또 두 번째는 그 콜렉션 중에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AT&T 뭐 그런 왜 유틸리티 빌에서 왜 조금씩 남아 있는 거 있죠. 나는 네.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사를 가서 난 빌 다 내고 갔는데 깜빡하고 이사 간 대로 그 주소로 그 빌이 마지막 빌이 그 이사 간 대로 오면 좋은데 네. 안 가고 그 지금 그렇죠. 이사 가버린 그 전집에 가서 나는 못 받았는데 네. 그러면 뭐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 빌들. 특히 뭐 비즈니스 옮기신 분도 그래요. 비즈니스를 팔았는데 거기서 있는 마지막 빌 같은 거 이런 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콜렉션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 크레딧 칼마에는 디스퓨시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 내 거 아니야. 나 몰라. 무조건 디나이를 하셔서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메디칼 쪽 그 코페이먼 이런 거는 많이 그 디스퓨트를 하면은 없애줘요. 네. 아무래도 그 메디컬 쪽은 솔직히 손님의 크레딧을 상하게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없애지는 뭐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콜렉션 같은 거 뭐 AT&T나 이런 거는 일단은 갚으세요. 전화하셔서. 일단은 빨리 갚으시고 뭐 일단 지로 밸런스를 만든 다음에 뭐 디스퓨트를 해봐도 소용이 없으면 일단 갚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일단 크레딧에 뜨기 시작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그 뭐 적은 비리지만 그렇죠. 해놓은 게 좋으시고 네. 뭐 큰 콜렉션이나 저지먼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어드바이즈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주위에 뭐 크레딧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면서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 이제 챙겨서 일단 갚고 나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리 챙기는 게 예. 좋지만. 네. 그렇지만 콜렉션이나 이런 그 뭐 나쁜 것도 7년이 지나면 없애줘야 돼요. 네. 어떤 분은 끝까지 안 갖고 아, 7년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됩니다. 아. 7년입니다. 뱅크랍시나 폴클로저는 10년이고요. 네. 큰 거는 작은 이런 콜렉션이나 이런 거는 7년인데요. 죽어도 안 빼지는 게 있어요. 네, 뭔가요? 그 자녀들 스튜던 론 있죠. 네네. 이 US 에듀케이션에서 나오는 스튜던 론이나 IRS의 그 텍스 연체되신 거는 네. 죽었다 깨내도 못 빼십니다. 아. 평생을 어쨌든 내셔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그렇군요. 내십시오. 네. 페이먼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깜빡이고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요. 네. 크레딧 그 관리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안 쓰는 크레딧 카드나 어카운트를 전화를 해서 굳이 클로즈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여태까지 쌓았던 좋은 크레딧이 같이 다 없어져요. 절대 클로즈 하시면 안 돼요. 뭐 물론 연체를 하거나 아주 나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하셔도 되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크레딧들을 클로즈를 하면서 안 쓰더라도 그냥 내버려두세요. 안 써도요? 네, 절대 클로즈 하시면 그러니까 안 안 됩니다. 쓰니까 왠지 클로즈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하고 싶어갖고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히스토리까지 좋은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에 네. 반영되는 건데 네. 그 어떤 과거를 다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갖고 계신 거는 되도록이면 그렇죠. 네, 클로즈 그렇죠. 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어떤 내용 또 덧붙일 내용이 있을까요? 더 뿔칠려는 없어요. 네. 뭐 나중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뭐 전문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일단 그 융자를 하는 몰개지 융자하는 조건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크레딧, 인컴, 에셋. 그러니까 크레딧하고 그 수입하고 그다음에 자산. 요 세 가지로 그 융자 신청의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네. 요번에 크레딧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인컴. 뭐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자녀분들 뭐 첫집 사시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거를 준비해야지 뭐 투자용으로 산다거나 여러 가지 그 할 때 인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네. 뭐 지금 요번에 이자 비싸니까 나중에 사시더라도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 하면서 그 크레딧 준비 과정, 특별히 이제 처음 쌓으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알려주셨고, 크레딧 관리를 위한 정보와 주의사항들, 정말 몰랐던 것들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본인이 챙겨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항상 이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합니다. 네, 뭐 집을 구매하실 때도 미리 이제 크레딧을 챙겨 놓으셔야지 정말 필요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사실 수 있잖아요. 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